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들어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요즘 주말마다 저는 참 힘들어요. 네, 결혼식 가느라고. 아이고. 네. 제가 또 사회를 웬만하면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제가 꼭 한번 사회를 봐줬더니 그다음부터 사회 문제가 그렇게 좋아요. 눈치 없이.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꼬인 게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청첩장을 조심히 돌려야 돼.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죠. 왜요? 한 번 갔던 분들이 또 가시면서 또 돌릴 때는 정말 제 가슴이 찢어져요. 미안합니다. 아니야. 시원하게 터시네요. 예. 시원해요. 아니, 깜빡 잊고 있었어. 두 번째 때는 저한테 예, 얘기를 안 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이번에 저희가 이분들의 결혼식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었죠. 네, 얼마 전에 결혼하신 송송 커플 결혼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부러웠어요. 네. 결혼식이 어땠는지 비공개라서 너무 궁금해요. 모르니까. 이게 비공개였지만 본의 아니게 거의 공개처럼 많이 좀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야외 결혼식이었잖아요. 이미 드론 2대가 딱 떠 있었대요. 드론이. 그래서 그들끼리 드론이. 근데 이날의 결혼식이 양측에서 약 150명씩. 와, 많이 왔네. 300명이 많이 왔네. 도착을 했어요. 많이 왔네. 비공개인데도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래도 그렇죠. 탑스타의 규모를 생각하면 30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죠. 숫자죠. 네, 많이 많이 규모. 슈어 내에서 이제 300명이 모인 건데 기자들보다 발빠르게 내부 사진을 공개한 것은 중국 팬들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일단 결혼식장이 이 호텔의 영빈관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고층에 있는 방이 다 나갔어요. 모두 솔드아웃. 그걸 중국 팬들이 중국 팬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그 창문을 통해서 카메라를 딱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카메라가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한 거. 날아가는 철새에 발톱도 찍을 수 있는 이만한 대포 카메라가 만원경 같은 카메라.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하고 다 찍은 대단하네. 거죠. 근데 이날 현장에 있었던, 이날 현장에 계셨던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도 박수홍 씨처럼 노총각이셨던. 너무 노는. 근데 이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와, 나 얘들 보니까 너무 장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장가가 가고 싶냐. 원래 비혼주의자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그날 날이 좀 쌀쌀했잖아요. 가을 초입이고 하다 보니까 좀 추운데 송혜교 씨가 얇은 실크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래서 좀 추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송중기 씨가 계속해서 이제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해줬구나. 네, 계속해서 인간날로. 인간날로 계속해서 손을 대워주는 모습을 봤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살았나. 나는 손잡을 여자도 한 명이 없나. 나도 인간 난로에 한번 기어봐야 그다음부터 조심하죠. 박수홍 씨는 지손만 만지거든요. 이렇게. 지손이나 괜찮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뻤구나 신랑 신부가. 저는 이번 송송 커플 결혼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일단은 이제 다국적 하객이 모였다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고 대개는 국내에서 취재한 거를 이제 중국에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거꾸로 됐습니다. 설마 중국에서 거기에 미리 투숙해가지고 거기서 내려다보고 리허설하는 걸 찍어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좀 유의미한 부분을 언급하자면 중국이 이제 한류 그동안에 사드 이후에 한류가 약간 좀 막혀있는 분위기였는데 뭔가 좀 좋은 조짐이 오는 것 같다. 확실히 화해 무드 느낌이 맞아요. 나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왜 중국 팬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틈에는 역시 중국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있었구나. 정확히 말하면요. 호텔 본관 시티뷰. 이 룸을 잡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식을 생중계를 합니다. 심지어는 해설까지 덧붙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신부가 입장하고 있다, 뭐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면서 약간 비공개라고 했는데 너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좀 비난이 있기도 했고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그렇죠. 거죠.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거고 네. 또 호텔 위에서 찍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부의 어떤 뭐 신체 일부를 너무 또 아이고야. 크게 부각시키는 게 있어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도 비공개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생방송으로 켠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누가 근데- 생중계란 거예요? 하객 중에? 있잖아요. 홍석천님의 폰카가 떴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비공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키고 다 보여주고. 사실 저한테도 어떤 저의 어떤 보도 수칙에 조금가 어긋났어요. 그럴 급은 아닌데 근데 하객이 워낙 좋은 하객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많은 제 팬들이 신랑 신부를 보여준 게 아니라 보고 하객을 보여준 싶다. 거야. 그래서 이제 하객들을 좀 소개했는데 요런 게 이게 좀 소문이 났나 봐요. 이번 송송 커플 결혼식에 제가 초대를 못 받았어요. 웬만하면 제가 초대장을 다 봤는데 제가 송혜교 씨하고도 뭐 기숙사 대표나 송혜교 씨 팬미팅, 뭐 생일 파티도 저희 가게에서 한 적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송정기 씨는 또 고등학교 저희 남대전고등학교 후배거든요. 그리고 뭐 아버님이 워낙에 대전에서 흔히 많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초대를 못 받아서 사실은 조금 서운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중국 언론들 이길 수 있는데. 예. 인터뷰도 딸 수 있는데 그럼요, 인터뷰 다 인사해, 하고. 인사해. 네. 축가하고 사회는 누가 봤어요? 아, 예, 사회는 그 송중기 씨의 친한 친구가 봤고요. 그리고 그 일반 분이? 네, 네네. 그리고 축가는 옥주현 씨가 했고요. 그리고 박보검 씨가 피아노 쳐줬고요. 그리고 유아인 씨가 편지 낭독했죠. 이광수 씨랑. 네, 이광수 씨랑. 정말 이 결혼식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주례가 없었어요. 근데 주례가 없고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대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역할은 송중기 씨 아버지가 정말 큰 역할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앞에 놓고 이제 혼인선서, 서약 뭐 이런 거를 이제 하시는 거였대요. 근데 보통은 이런 건 굉장히 뭐 두 사람은 뭐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송중기 내 아들입니다. 잘생긴 거 다 알죠? 근데 굉장히 이제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며느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아시아의 최고 스타 우리 내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너무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 마세요. 내 딸이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너무 든든했고 그날의 주인공은 송혜교, 송중기였지만 아버님이 정말 모든 하객한테 다 일일이 가면서 끝까지 다 좀 챙겨줬고요. 굉장히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그 즐거웠어요. 현장에 제가 갔습니다. 진짜? 갔습니다. 때마침 그 옆에 행사가 있어서 때마침 이렇게 했는데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문을 열면 하얀 천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길을 동향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오늘 저 대접한 게 좀 현찮죠. 네. 여기 현찮으면은 우리 그 신랑 신부에게 사달라고 하십시오. 얘네 돈 많은 애들이에요. 말씀 한번 줬고요. 팩트네, 팩트.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께서 대전에 오면은 대전에서 지금 뭐 하시거든요, 사업을. 네. 예전에 세차장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바닥재 공사하는 뭐 사장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접근하네요. 전문가예요. 디테일은 최고예요. 작은 아버지는 현재 찜질방하고. 여기는 기자 서바이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면은 빈대떡이랑 막걸리 대접하겠다라고 아주 따뜻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저는 가장 이 결혼식에 고마운 사람은 장쯔희 씨였어요. 왜냐하면 그 하객으로 왔잖아요. 네, 장쯔희 씨는 이 결혼식을 위해 하루 전날 입국해서요. 이미 가로수길에서 쇼핑 한번 하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호텔에서 하루 투숙한 뒤에 갔는데 본인이 직접 라이브를 이렇게- 켰나요? 아니요, 라이브 본인이 직접 같이 셀카도 찍고 결혼식 모습 그리고 송혜교 씨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정말 휴대폰이 뭔지 정말 좀 궁금했는데 그거를 자기의 웨이보에 올려줘서 저거 씨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릴리션. 예, 그러니까 사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는 정말 사진 장쯔희 제공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장쯔희 씨 웨이보 사진을 썼고요. 진짜 고마운 눈치 없음. 그리고 장쯔희 씨가 더 탁월했던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어떤 행사장이나 결혼식에 볼 때 저 그런 경험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지금 누가 들어갔어? 내가 들어가도 돼? 라고 약간의 간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좀 약간 너무 맨 처음에 가면은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공허하게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장지희 씨 아마 보면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일바로 들어가셨어요. 네. 1순위를 제일 먼저. 네. 송혜교 씨하고 친분이 많은 거군요. 양쪽 다 친분이 있어요. 다. 원래 그러니까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영화를 3편이나 같이 찍었고요. 송중기 씨랑은 중국에서 셰프를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송혜교 씨가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 부담스럽잖아요, 장지희 씨도. 그러니까 몇 시 사이 정도 들어와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냥 빨리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결혼식 하면 또 여자분들은 또 드레스를 굉장히 하잖아요. 드레스 뭐 입었나. 그래서 또 송혜교 씨가 입은 드레스들은 항상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드레스를 입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송혜교의 선택을 받은 드레스는 명품 브랜드죠. 크리스찬 땡땡땡 브랜드고요. 이 드레스는 호주의 모델 미란다 커와 그리고 중국의 안젤라 베이비의 드레스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말 저 그 모습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딱 그냥 되게 단아하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예, 저 드레스인데요. 근데 이게 날씨가 좀 쌀쌀했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게 긴 팔이지만 목이 사각으로 깊게 파여 있어요. 그리고 본인 체형에 잘 맞는 디자인을 아주 똑똑하게 선택했다는 평인데요. 송중기 씨의 수트 역시 뭐 깔끔하게 떨어지죠. 뭘 입어도 사실 괜찮죠. 같은 브랜드로 알려졌습니다. 저런 드레스는 얼마나 해요? 저게 수천만 원에 구한다고 하는데 천만 원이요? 하더라고요. 그럼 반납인가요? 근데 이게 증정이에요, 반납이. 저도 이거 반납해야 되거든요. 토스트하고 우리 죄송한데 우리랑 삶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 입을 것도 아닌데 왜 가져? 혹시 모르죠. 왜 나중에 김남주 씨는 그걸 구입해서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입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때 기억을 또 떠올리기도 하고. 송혜교 씨가 여기서 좀 신경을 쓴 게 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좀 아담한 체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쓰는 이 면사포, 베일을 일부러 더 긴 걸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시선을 딱 잘라줄 수 있게 일부러 짧은 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 저런 디테일도 보시는구나. 저게 짧은 거예요? 네네, 좀 짧아요.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니? 아니 나중에 신부할 때 여자 골라주고 마음을 그래야 몰라. 되거든요. 좀 눈에 띄는 게 관계자가 봤을 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부케라고 하더라고요. 부케. 이 부케가 보통은 좀 화려하거나 아니면 좀 더 뭔가 더 단아한 걸 뭐 강조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소박해 보이는 은방울꽃을 했어요. 근데 이 은방울꽃이 일단 봄에 구할 수 있고 이 계절에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하려면 좀 굉장히 고가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걸 본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겨울에 결혼을 앞둔 신부님들이 은방울꽃. 트렌드는 은방울이다. 은방울이네. 꽃말도 참 좋더라. 다시 은방울 찾아온 한다. 이제 행복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거다 해서 막 찾고 계시는데 이걸 손에 얻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죠. 근데 저 부케를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죠? 던졌는데 아무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부케 잡기가 선수거든요. 아니 SNS에 그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던졌는데 못 받아서 막 이렇게 웃는 그런 영상이 돌아다녀서 저도 꼼꼼히 다 살펴본 것 같아요. 다 봤구나. 같아요, 진짜. 봤어요? 제가 받고 싶네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또 제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세세하게 저 꽃장식 뒤에 꽃장식. 맞아요. 자기가 본인이 직접 꽃길이죠, 선택하는 꽃길. 친구들도 많은데 너무 예뻐요. 저거 제가 예전에 웨딩에서 했었잖아요. 맞죠. 했잖아요. 맞다. 했었죠. 예. 저거는 비쌀 여러분 거예요. 꽃장식이 호텔에서 하면 기본 수천만 원. 맞아요. 비싸요. 저거는 억대가 넘죠. 넘죠. 거기는 어디 가요? 저 꽃이? 네. 저 뒤에 달린 거 보세요. 저게 지금 이게 가을이잖아요. 저게 정말 그럼요. 가을인데. 가을인데 저 꽃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저거는 정말로 빈하우스에서 어렵게 아니면 또 뭐 수입 뭐 그렇겠죠. 그리고 저거
저거를 이렇게 적용식으로 저걸 다 다듬는 것도 저거 다 거의 뭐 인건비로.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해주거든요. 그것도 뭐 그래서 이제 예식 끝나면은 꽃을 뽑아가도 됩니다. 예. 실제로 뽑아가도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뽑지 않고 예. 이제 게스트분들 오시잖아요. 가져가요.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직접 해주죠. 바로 맞아요. 만들어주세요. 해주면 네. 이렇게 조그맣게 다 가지고 가세요. 옛날에는 그냥 저희 이렇게 들고 가요. 요즘은 볼품없이 하지 않고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맞아. 우리 류수영 씨나 박하나 씨 배우로서 같은 배우로서 자신들 이제 결혼한다면 저 사진 보면서 좀 부러운 그 부럽죠, 패션이 예. 있을 것 같아요. 부럽죠. 어떠세요 보면서? 요즘에 SNS에 많이 이렇게 드레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올라오죠. 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혹시 요즘 밤마다 캡처하고 있는 예, 맞아요. 하고 있어요. 캡처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너무 예쁘셔서 우리 하고 있었네.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그래서 핸드폰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결혼이랑 폴더가 따로 있어요. 웨딩드레스, 헤어 막 폴더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딱 그 순간을 놓치고 나면 내가 어디서 봤다라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예쁘면 캡처해다가 그 폴더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딱딱 넣어놔요. 그래서 결혼식장 가면 요즘엔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놔요. 예, 꽃장식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나중에 결혼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나중에 이제 곧 하겠죠. 뭐 언젠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꿈꾸는 웨딩이 있으니까 이거 다 이렇게 찍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나이도 정해놨어요? 나는 이 나이는 넘기지 않겠다. 저의 계획은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났는데. 유소영 씨 죄송한데 다른 거 다 준비하지 말고 남자부터 준비해요. 예, 제가 그걸 우리 여기 박수홍 씨 잘하고 어떻습니까? 있어요. 어서 오세요. 박하나 씨도 박하나 씨는 저 정도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저도 며칠 전부터 이렇게 스타분들이 또 결혼식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진짜 엊그제도 또 사진을 캡처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진짜. 아니 워낙 유명한 분들이시라 이제 뭐 어디서 뭘 준비를 했다더라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더라 소문이 원래 많잖아요. 근데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소문이 날 법도 한데 소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보통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결혼을 한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유명한 그 드레스샵 이런 데 근처를 막 이렇게 알아봐요. 그렇죠. 누구 보러 왔어요? 누구 매주 왔어요? 근데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송혜교 씨가 결혼 전에 파리를 간 적이 있어요. 또 다들 그 기간이 패션위크 기간이어서 무슨 브랜드랑 같이 간 거였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 안 보고 이제 해외에 가서 웨딩 드레스를 봤다고 하는데요. 송혜교 씨, 송중기 씨 이번 결혼이 조금 더 화제가 된 거는 결코 뭐 이 결혼이 소박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거를 무협찬으로 본인들이 열심히 벌었고 그냥 한 거예요. 예. 네. 또 무협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게 화환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미처 몰랐던 분들이 축하 화환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화환이 속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 결혼식 날 사실 포토월에 잠깐만 서주면 그 많은 취재진한테 인사만 하고 들어가서 결혼식 비공개라도.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잠깐 좀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번에 이제 고 김지혁 씨 사망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 결혼식도 물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하객들이 왔더라도 나름대로 좀 소박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신혼집은 근데 워낙 그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미 알려진 대로 송혜교 씨는 주택이 2,000호 있잖아요. 사실 거기 어느 집을 하나는 엄마한테 드린 집이라고는 하지만 거기 신혼집을 차려도 손색이 없을 텐데 어쨌든 송중기 씨가 이태원에 다시 주택을 마련했고 인테리어까지 다 마쳤다고 그러죠. 아마 신혼집은 거기가 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사실은 동네 자체가 어떤 풍수지리로 봤을 때도 굉장히 명당이고 또 S그룹부터 해서 굉장히 회장님 댁들이 그 밑에 이렇게 사는데 그 바로 앞집이 제가 친한 뭐 회사 대표의 집이에요. 그래서 송중기 씨가 산 집이 그 친구 집이었대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파티하고 막 바베큐 구워 먹고 했던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팔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비쌀 텐데 그랬는데 송송 커플이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하면 될까요? 저희가 50억 원. 50억. 아 그렇습니까? 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50억 원가 매매된다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 다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네, 리모델링 비용은 또 다르죠. 근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보다 더 넘는데요? 비싸게 아, 그래요? 비싸게 뭐 알려진 바로 알려지기로는 거기서 플러스 20억이 그쵸. 더. 그러면 그 사업하시는 형님 집에 가가지고 드론 띄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생중계 또 좋아하시는 생중계 하시면 되겠네요. 라이브 대문 앞에서 곧 띄우겠습니다. 송중기 씨가 잔디를 깎고 있습니다. 준기야 선배 왔다. 문 열어줘. 알겠습니다.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일을 하다가 사랑을 찾았잖아요. 네. 송 오빠는 방송하면서 혹시 연예인을 만나보신 적은? 저는 이분은 소문에 의하면 매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다음에 담는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나세다. 내가 이제 막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제 그만 놔주시죠. 아니, 코터를 뽑아줄 정도면 정말. 잠깐만. 코터를 뽑아줄 줄 알았어요. 코터를 아니 코터를 건드린 거면 이거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수치심을 느껴서 이거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저희 박수홍 씨를 좀 공개적으로 맞아요. 포즈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무슨 제가 소리예요? 홈쇼핑을 잘하니까 팔아봅시다. 잠시 네, 오빠를 한번 자리를 팔아보시죠. 아니, 자리를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핑 쇼트 홍석현이에요. 자 오늘은 한정판 상품으로 박수홍 준비했습니다. 박수홍 씨 안녕하세요. 야, 가끔 철없다고도 얘기 듣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두 모델이 있어요. 군건모 다릅니다. 저희는 50 넘어가면 안 팝니다. 자 그리고 밑에 신상 있긴 해요. 이상민 저희는 부채가 없습니다. 건실한 상품과 까다로운 자 여러분 좀 주먹 복잡하고 있네요. 자, 오늘 주제가 도대체 뭐길래 또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한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꾼입니다. 네, 얼마 전에 송성 커플 결혼만큼이나 화제가 된 결혼이 있었죠. 바로 에어아시아 회장과 한국 여성과의 결혼식인데요. 네, 다들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아 최대 저가 항공사죠. 에어아시아의 회장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이 미모의 한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정말 포털 사이트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일단은 결혼식 필요한 영상이랑 사진이 좀 공개가 됐어요. 약간 이날도 역시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150명 정도의 하객만 소규모로 초대를 해서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진짜 미인이에요? 네, 프랑스 남동부 휴양지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영상 역시 하객이 직접 찍었죠. 촬영해서 역시 장재희 씨 같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 회장의 나이는 53세. 한국 나이 나이로 차이가 있어 보여요. 한국 나이로 54세고요. 그리고 외국 항공 재벌이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외국 항공 재벌이잖아요. 역시나 딱 20살 차이가 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호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왔는데 이 호텔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곳이에요. 일단 이 호텔이 바다를 보고 있는데 삼면이 이제 바다로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려면 뭐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본인의 차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철통 보안. 네, 철통 보안을 자랑하고 있고 이 안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당 한 10만 원 이상의 이제 기본값이 나가는데 그냥 돈만 낸다고 해서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숙객만 이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호텔 투숙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곳인데 일단 이곳에서 만약에 식을 올리게 되면 오전부터 이 밤까지 계속해서 피로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식대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식사가 10만 원 이상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날은 이날은 하객들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식사와 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1인당 1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라고 와, 대단하네요. 그럼 한국의 하객분들은 이제 자사 비행기로 직접 모셨을. 그렇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 하객이 몇 명이 왔는지 사실 동영상을 통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보통은 돌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철통보안으로 그녀가 누구인지조차도 지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친구들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 가족들, 정말 최측근들만 한국에서 가서 결혼식에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영어 이름이 클로에라고 전해지는데 한국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또 심지어 청첩장에서 보면 토니와 클로에의 결혼 이런 식으로만 돼 있지 그 이상의 것들은 정보가 없었다고 하고요. 직업은 뭐 워낙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여배우 아닐까라는 소문도 있었고 한간에는 이 에어아시아의 승무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니다, 그냥 모델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에어아시아 측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일단 확인 불가다라고 함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항공재벌이 한국의 여배우와 결혼을 했다라고 보도가 났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여배우라고 하면 저희가 감독님들, 배우님들 인터뷰를 할 때 아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업계에서 그녀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개인 방송. 네, 그래서 작품을 한 사람이 아무도 진짜 없다라는 없는 것을 표정이에요. 너무 억울한 작품이 표정이죠. 같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봐서는 외모가 워낙 출중해서 여배우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요거 제가 단독으로 한번 해왔습니다. 네, 어렵게 했습니다. 항공 저렇게 그렇죠, 단독 취재를 그렇죠. 잘해요. 항공 쪽에 일하는 어떤 그 분에게 단독으로 물어봤습니다. 요거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65%는 맞다고 풍문을 전합니다. 이분은 한국 분이 맞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외국에 거주를 하는 한국 분이다라는 진짜 그걸 해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은 승무원이긴 하지만 같이 일한 승무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파보니까 이분은 회장님 전용기 승무원이다. 그러니까 토니 회장의 그 비행기의 승무원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아시아 우리나라 그 승무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분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회장님이 전용기를 이제 타거나. 그 전용기 승무원은 회장님이 직접 이 초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만나서 비행기에서 몇 명 없거든요. 둘이 이제 썸을 타고. 근데 이 그러지 지금 않았나. 취재한 네. 결과에 대해서 남영 기자님이 픽 비웃으셨거든요. 이번에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빙성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 너무 놀라워서요. 저걸 어떻게 알았나. 요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아니, 거예요. 저도 65% 정도 맞다는 거 그러면 같습니다. 제가 여기 얹어서 한 85% 이상. 그렇죠. 레이스 갑니다, 레이스. 저희가 풍문쇼기 때문에. 저는 이 클로에 씨의 한국 이름을 찾아왔어요. 한국 이름 아, 예. 성은 김이고 중간 이름은 치읓이고 끝 이름은 히읗이 들어가요. 제가 이분을 계속 취재를 해봤는데 대전에서 승무원 학원에 다녔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승무원들은 학원에 다니고 그 기수가 또 따로 있잖아요. 학원 기수가 따로 있는데 그 채팅방에서 원래 초반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채팅방을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2013년 3월에 외항사 직원들 생활을 소개하는 맞아요, 네. 지상파 프로그램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동일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씨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엔 에어아시아 승무원으로 근무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기 모습 있어요. 이분이구나. 맞네. 첫 배인 연보수 닮았대.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미인이시다. 배우라는 소문이 날 만큼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쁘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 건가요? 맞아, 가연 씨는 게임하다가 만났는데.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얘기를 하면 전용기에서 만난 건가요? 예, 또 다른 풍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가 연결해 줬다는. 박지성 선수가 네. 이게 웬일이야?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직접 소개팅을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원래 이 토니 회장이 축구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를 워낙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어아시아가 몇 년 전에 박지성 선수를 모델로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CF를 찍었는데 CF에 찍을 때 이제 승무원도 같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이제 비행기 CF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앉아 있고 이렇게 승무원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분 저분이에요? 보면은 모델이 아닌 이제 진짜 승무원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저 CF에는 회장도 같이 네. 친근하네. 자세히 보니까 귀엽게 생겼네요. 그래, 귀엽네요. 보면 이분이라고요? 예. 야, 인연을 박지성 씨가 진짜 여기다, 인연은 여기다. 보면은 박지성 씨를 안내를 하는 저 승무원이 클로에로 추정이 되는데요. 미모가 출중하고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마 CF를 찍으면서 타사의 항공 그 직원이고 되게 잘해주고 아마 첫눈에 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 CF를 찍으면서부터 이렇게 눈이 번쩍 맞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예측이고 네. 그 전에 내 여자친구면서 우리 승무원인 이 친구 좀 꽂아주쇼. 박지성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저분이 클로에 씨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네네. 클로에 씨다 이거죠. 닮았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거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숨깁니까? 이렇게 예쁘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굳이 숨길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또 이제 그 항공계 업자 분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항공계 업자요? 네네. 업자로 가겠습니다. 종사자도 아니고 업자. 항공기 뿌락지라고 가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시네요 기자님. 항공기 휴민트로 가겠습니다. 휴민트. 이분들 말로 의하면은 이 사장이 자기 회사 여직원이랑 결혼하는 게 굉장히 좀 이게 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면은 이 회장이 여직원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막 그러나 이런 소문이 날까봐 그래서 이거를 조심했다. 모델로 감싸서 보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템을 하면서 에어아시아 이제 한국지사에 물어봤었어요. 근데 한간에 지금 떠도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제 클로에 씨로 추정되는 이분이 맞냐 아니냐를 정확히 물었는데 자기네들이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알려진 그 한국 승무원 입은 복이 그 회장님의 부인이 아닙니다라고까지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부인도 한국 분이시고 이제 광고 모델도 한국 분이 이제 박지성 씨를 쓰셨는데 혹시 토니 회장님이 한국과 굉장한 인연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 집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원래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축구까지 좋아하니까 박지성 선수의 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선물을 합니다. 바로 전용기인데요. 전용기가 박지성 선수에게 2,261억 원짜리 A330을 이제 선물로 준 거예요. 비행기를 줬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약간 해석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를 박지성 선수의 얼굴로 랩핑을 했어요. 네, 이 비행기를. 근데 이걸 정말로 실제로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는 글쎄요,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이거는 그냥 약간 한 30회 쿠폰 이런 거를 이 생각엔 협찬으로 이렇게 드렸다가 다시 돌려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런 박지성 선수한테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좀 읽어보면 전용기를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일 때 전용기로 쓰라고 편히 쓰라고 줬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가치의 물건을 준 게 아니라. 네네. 이제 그 토니 회장의 박지성 사랑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박지성이랑 계약하기 위해서 이 토니 회장이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수원에 있는 박지성 집에 도착해서 직접 얘기합니다. 계약하자고. 쉽지 않거든요. 구단주가. 그리고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퀸즈파크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한다고 이제 그만 은퇴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토니 회장이 하지 말라고. 경기 안 떠도 되니까 그냥 벤치에만 앉아도 되니까 절대 은퇴하지 말라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 박지성에 대한 사랑이 대단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에어아시아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예, 어느 정도 자산이 대단한 회사인가요? 사실은 저가 항공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여행을 갔을 때 봤더니 에어아시아가 그 동남아시아랑 이쪽에서는 가장 많은 또 노선을 갖고 있는 항공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저가 항공인데 비즈니스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가 항공사라고 해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개인 자산 규모만 3,888억 원이 넘어요. 네. 자산만. 네. 그리고 아시아 최대 저가 항공사이자 호텔 체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 그 회장님이 과거에 그 되게 우리가 다 알만한 음반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종사를 하다가 이제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역시 임직원으로 있었고요. 파산 직전에 에어아시아를 단돈 260원에 인수한 걸로 유명한데요. 예? 260원에 샀지만 이 항공사를 인수하면서 떠안은 부채는 100억이요. 100억. 네. 그러니까 근데 이 100억을요. 10년 만에 다 싹 다 정리했고요. 또 되게 특이한 이력은 뭐냐면 이 과거 음반 회사에 재직했을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이 항공사에 같이 왔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구단주라고 구단? 황지성 씨가 뛰었던 곳이죠. 퀸즈파크 레인저라고. 거기 구단주예요. 그럼 약간 만수르급이네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만수르군요. 그렇네. 대단하시다. 만약에 하나 씨는 이제 이런 에어아시아 회장님처럼 정말 재력도 있고 매력 있는 분이 하지만 20살 차이 나는 분이 대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이제 해외로 시집을 간 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예. 근데 굉장히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조건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의 가족과 친구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거나 아니면 같이 이민을 데려가라. 받아주신다면. 친구도 데려가라. 네. 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수족들을 다 데려가라. 우리도 데려가줘요. 네, 같이 갈 수 있다면. 나도. 네, 소영 씨는 어때요? 이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면 나이 차이든 뭐 외국인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전 또 외국도 좋아하고 해서 잘 적응하고 살 것 같아요. 만약 외국인이랑 결혼한다면. 자, 그러면은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거지인데 원빈처럼 잘생겼어요. 근데 유재환인데 1조의 재산이 있어요. 저는 진짜 돈 없는 친구를 만나본 적도 있고 굉장히 잘생긴.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도 만나봤는데 나 됐어요. 결국에는 잘생기면 얼굴값을 하고요. 그렇죠. 돈 많으면 또 돈 때문에 또 바람을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냥 적당히 섞인. 네, 저는 그래서 돈도 안 보고요. 얼굴도 안 봐요. 그냥 매력 있는 사람이 좋지 잘생겼다고 저 사람은 내 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의문현답 좋습니다. 자, 박하나 씨. 근데 솔직하게 또 얘기해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저도 외모가 너무 출중하시면은 제가 불안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집착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자들이 날 박성수 중요한 영어를 얘기예요. 했어요. 그렇다면 네, 저도 그럼 재환 씨일 것 같아요. 유재환 씨가 푸근한 인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1조가 없어요. 제가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욕을 할 것 같다고? 그따위 욕을 엄청 한다고. 요구. 요구. 좀 건강을 위해서 같이 오래오래 살아야 하니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하고 헤어스타일도 조금 바꾸고 불만이 많네. 가르마만 조금 많이. 창피하네요. 자, 해외 재벌과 결혼한 한국 연예인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촬영을 갔을 때 이 친구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상민 씨가 워낙에 많이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그분이에요. 엑스라지 그 아이돌 그룹 팀이 있죠. 네, 그 팀의 멤버였던 정말 잘생기고 훈남인데 성격까지 너무 좋고 능력도 좋고 똑똑하기까지 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말레이시아에 계십니다. 최준호 씨라고. 이분이 지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쪽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재력가 집안의
따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잘 살고 있어서 꼭 여러분들께 이상민 씨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엑스라디오가 그 이상민 씨가 제작했던. 예, 제작하고 투자했고. 저도 전에 풍문 씨 보면서 이상민 씨가 늘 얘기하시던 거 기억이 나요. 예. 너무 잘 되셨네요. 네, 이분도 말레이시아 재벌 외동딸이랑 결혼했는데요. 뭐 이쪽에서는 재벌 외동딸과 결혼하기 화제가 됐겠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지현 씨의 시아주버니, 그러니까 남편의 형인 거죠. 근데 워낙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만남도 약간 좀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최준호 씨가 말레이시아 여행을 갔을 때 공항 라운지에서 너무 미모의 여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아마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두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됐고요. 누가 소개시켜준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안녕하세요. 대시를 해가지고. 뭐 대시라기보다 서로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준호 씨 역시 연예인 출신이니까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이 와이프 되는 분은 중국계로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계속 밥 먹으면서 눈이 서로 마주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보통 보면은 공항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서도 약간의 썸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야 되는군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군요. 라운지에 가야죠, 라운지. 네, 라운지. 꼭 비즈니스를 하셔야겠네요. 네. 이 최준호 씨는 미국 미시간대 졸업을 한 재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한국에서는 엑스라지 활동 후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해외 사업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 길에 그분을 만나서 1년여 끝에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대단하네요. 최준호 씨가 맨날 최준호 씨 장가 잘 갔다, 뭐 부럽다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처가가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건가요? 이게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한 재벌이에요. 싱가포르 재계 1위고 재산만 약 33조가 넘는 재벌인데 지금 싱가포르 재계 1위는 홍동그룹의 오너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뭐 이미 너무너무 잘 사는 분들인 거고, 싱가포르 화교 출신인 아버지가 은행 일을 하시다가 이 일이 호텔 그리고 무역까지 발전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최고급 우리나라 호텔 그리고 또 서울 N타워의 과거 이름이죠. 서울타워의 전 소유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각각의 법인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법인은 이제 최준호 씨의 장인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내 권 씨도 재단 이사직을 맡아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현 씨의 시댁, 그러니까 이 최준호 씨죠. 그 집안도 굉장히 준자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일단 전지현 씨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지현 씨의 시할머니는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죠. 그렇죠. 또 시아버지는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국제강제그룹의 대표입니다. 회장이죠. 최곤 회장이시고요. 또 시어머니 많이들 아시죠. 유명 패션 디자이너 이정우 씨입니다. 이쯤 되면 뭐 한국 재벌과 말레이 재벌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두 사람이 처음부터 상대방이 부자라는 걸 모르고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다 호감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하고서 보니까 부자더라. 물론 결혼의 영향은 조금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 재벌 커플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세계적 재벌과 연예인 재벌과의 결혼식은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들도 상상을 좀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그 국적이 다를 경우에 양쪽 국가에서 이제 한 번씩 결혼을 하잖아요. 이들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했는데요. 이 기간이 2달간의 그 간격을 두고 했어요. 근데 먼저 이제 한국에서 했을 때는 서울 신라 호텔, 역시나 우리 송송 커플이 한 그곳에서 이들도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 결혼식이었고요. 이 당시에 이부진 신라 호텔 대표부터 민주통합당 간부였던 김부겸 씨까지 정재계 인사들이 정말 모두 다 출동을 해서 역시 좀 있는 집안의 결혼식이구나라는 게 좀 드러났고요.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좀 부유한 그 결혼식은 답례품도 또 화제예요. 당시에 또 왜 화제가 됐냐면 정말 최고급 초콜릿과 꽃다발을 다 하객들한테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상민 씨잖아요. 네. 이 최준호 씨가 이상민 씨 앞에서 정말 90도로 인사를 하며 근데 약간 저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미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자기가 아마 데뷔할 때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빚에 그런 타격을 입었으니까 아마 묘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엑스라지가 이제 뭐 엑스라지 때문에 이상민 씨가 빚더미에 올랐다는 아닌 거고요. 사실 엑스라지는 사실 1집, 2집 되게 좀 그나마 잘 된 케이스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상민 씨가 또 회사를 좀 크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최준호 씨가 원래는 연예인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미국에서 이상민 씨가 본 거예요. 그래서 너 가수하자 이렇게 해서 집안의 어른들의 반대를 모두 무릅쓰고 아이돌 데뷔를 엑스라이즈로 하면서 집안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실에서 자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연예인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상민 씨 이제 회사가 조금 힘들어져서 나왔을 때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경영 수업 같은 걸 배우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요? 비밀가 있었군요. 예. 재력가와 결혼한 분이 또 있죠. 태국 재벌가 결혼해서 화제가 된 스타가 있습니다. 신주아 씨. 네. 재벌가와의 만남하면 신주아 씨는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신주아 씨가 지난 2014년이죠. 2살 연상의 중국계 태국인입니다. 사라웃 라차나쿤 이분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라차나쿤은 한 해 매출이 무려 400억 원이 넘는 태국 유명 페인트 회사의 외아들이에요. 결혼 후에 이 회사를 또 물려받았어요.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태국의 신혼집도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 사진을 봤을 때는 어디 그러니까 무슨 뭐 외국의 관광지 이렇게 풀빌라 뭐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 집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사진을 집이 무슨 리조트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무슨 놀이동산 느낌으로. 파주 영어마을 아닌가요? 신주아 씨 남편 사진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요? 잘생겼네요. 굉장히 그 매력적이죠. 얼굴 잘생겼고 키가 180입니다. 그 박수홍 씨도 180인데 같은 180이라고 좀 달라요. 184입니다. 압니까? 예, 어쨌든 훈남에 굉장히 연예인급 외모 이 정도면요, 그죠? 눈매도 아주 남성답고. 네, 근데 이분이 재력, 외모만 갖춘 게 아닙니다. 슬프네요. 정말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사랑꾼이라고 하는데요. 신주아 씨가 2박 3일로 이 나라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 젠틀하고 또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다. 참 잘 큰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어색하긴 했었대요. 두 사람이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만큼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헤어지는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이 남편이 신주아 씨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홍 씨 화낼 준비하시고요. 뭐라고요? 돌아가는 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번역기로 당신은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얘기하세요. 번역은 제가 할 테니. 그렇죠. 신주아 씨가 이 말에 뿅 가서 3일 만에 이제 정말 단 3일 만에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신랑이 굉장히 신주아 씨를 첫눈에 반해서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요. 이 닭살 행각에 사실 막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사람 살이 닭살이 되는 거예요. 어른 좀 자제해 주세요. 남편분이 사랑은 자기들끼리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훈남이면서 굉장히 에티켓이 좋고 굉장히 한 여자만 사랑하는 박수홍 씨하고 굉장히 좀 반대 캐릭터예요. 그렇죠? 넌 정말 도움이 안 되네요. 요 헤어진 날이 더 로맨틱한 게 이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캐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주아 씨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또 문자가 하나 띵동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이 남자가 보냈는데 나는 곧 한국으로 이동할 겁니다. 왜냐면 당신을 만나러요. 난리 나죠?
그리고 3주 만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만나서 사랑을 키웁니다. 안 바빴나 봐요, 그럼. 아니요. 후계자가. 박수홍 씨. 아니, 뭐 잘 됐으니까 제가 잘 축하드립니다. 너무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저 화를 내다니요. 이게 안 바쁜 게 아니라 여자는 이런 포인트에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세요. 방콕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딱 얼굴 보고 밥 먹고 그리고 갑니다. 다시. 밥만 먹고 사람을 속삭이고 여자는 그거에 우와 이 남자가 비행기를 타고 나를 보러 왔다가 바로 또 일하러 가.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재벌가에 또 할 수 있는 여유죠. 그 신주아 씨는 더 대단한 거는 요건 잠깐 음모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자분이 부자인 줄 몰랐다, 재벌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데 태국에는 이 빈부격차가 큽니다. 이 재벌과 그냥 분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다. 근데 그 말이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신랑 되는 분이 자기가 무슨 재벌가라든가 돈 있는 거를 티를 별로 안 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몇 번 이렇게 태국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볼 때 되게 좀 조용한 성격이에요 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재벌가인지 뭔지 잘 모르고 처음에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재벌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다 좋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우리 다 모두 다 너무 부러워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대요. 왜냐면 일단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은 뭐 화려하게 결혼할 수 있다 해도 설마 또 모르는 거잖아요. 처음엔 그래서 반대가 좀 심했다고 해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또 다 약간 의심이 또 많잖아요. 근데 이 지금의 남편분이 보여준 정성이 너무 좀 달랐던 거죠.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 정성스러운 뭐 문자도 되게 많이 보냈고요. 한국에 정말 자주 왔어요. 신주아 씨 보러 오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인사하고 어느 정도의 진심을 정말 성심성의껏 다 보여줘서 오히려 그 부모님이 더 약간 조금 안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연기 활동을 또 재개했잖아요, 신주아 씨가. 요즘 주말 드라마에 출연 중이 있었는데 그러면 태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제가 주아 씨하고 남편하고 가끔 보기도 하고 연락도 하는데 신주아 씨가 약간 이제 향수병이 좀 생겼었대요. 그러니까 시댁 살림 잘 적응하고 태국 생활을 잘 적응하다가 한국이 그렇게 그립고 가족들도 막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니까 남편 되는 이 친구가 그럼 한국에 가서 조금 활동하고 싶은 거를 좀 하고 그럼 내가 가마. 그리고 또 다시 또 활동 없을 때 와서 부모님 뵙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은 이제 방송을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쉬는 때는 또 방콕에 가서 그 시댁 어른들 모시고 왔다 갔다 한다고. 네, 한국에서 인연을 만나기도 힘든데 먼 태국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다는 거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데 신주아 씨보다 먼저 태국 재벌에게 시집을 갔었던 연예인이 계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혜성같이 등장했던 90년대 모델 겸 배우죠. 임상은 씨입니다. 90년대 이제 뭐 좀 활동하다가 2000년대 초까지 그리고 나서 2006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태국 귀족 가문이죠. 재벌 3세 차이랏 티와 씨와 결혼식을 했습니다. 임상은 씨 아마 기억할 수 있죠. 정말 예쁘기도 하고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긴 흑발의 생머리에 동그란 외모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임상현 씨는 약간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인데 굉장히 묘한 거기에 또 모델이니까 키가 크고 그래서 매력적이다.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딱 스타일이죠. 저는 임상혁 씨 기억나요. 왜냐면 너무 약간 이국적이라고 그럴까 조금 독특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데뷔를 했냐면 1995년에 슈퍼엘리트 모델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연기보다는 모델 출신으로 더 유명했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서울예대 영화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했던 단편 작품이 영화 지리멸렬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감독은 봉준호 감독이에요. 봉준호 감독도 알아본 배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후에 이 1995년에는 한재석 씨가 주연했던 아마 이 영화 제목 익숙하실 거예요.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이유. 이 영화의 한 그 코너의 에피소드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 출연했었고요. 그리고 96년에는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활동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배용준, 손예진 씨가 출연했던 영화 외출 있죠? 여기에도 잠깐 출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곽강받으려고 할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신주아 씨 남편분도 뭐 대단한 재력가였지만 이제 임상현 씨 남편분도 그 귀족이지 않습니까? 그 역시 그 재력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태국의 핵심 귀족, 막강한 재벌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갖고 있는 이 재산 규모가 엄청나요. 태국 최고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쇼핑몰 체인도 가지고 있고 최대 건설 기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끄라비 섬을 가지고 있고 이 섬 안에 리조트까지 가지고 있고 끄라비라는 섬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냥 없는 게 없는 거죠. 끄라비 섬 그 여행지로 유명한 끄라비 섬. 끄라비 섬 말씀입니다. 그걸 갖고 있다고요? 개인 귀족이? 개인 귀족이? 이렇게 말을 우리가 더 더듬을 정도로 괜찮은 부자인 우리나라 울릉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개인이. 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단하네요. 이 정도로 태국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임상효 씨에게 할당된 그래서 할당됐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임상효 씨 일을 봐주시는 분들이 전속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집사분, 기사분을 다 포함해서 총 5분이 보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공주처럼 살고 계시네. 예.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태국의 그 귀족 남편을 만나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 네, 임상효 씨가 2004년에 친한 동료였던 장윤주 씨 그리고 홍진경 씨와 함께 프랑스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 남편 이름이 차이라 티왓 이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임상효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던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교제를 시작했고 1년 넘게 교제한 끝에 2006년에 방콕에서 결혼을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태국 귀족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그렇게 막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임상효 씨에게 무기가 있었어요. 일단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배용준 씨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임상효 씨가 그쵸, 외출이라는 영화에서 배용준 씨 아내 역할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배용준 씨와 함께 촬영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시어머니와 그 고부 사이의 벽도 무너지고 문화적 벽도 무너지고 하면서 아주 친해졌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예, 배용준 씨가 본인도 모르게 큰일을 하셨는데. 임상효 씨가 2006년에 결혼한 이후에는 근황이 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조금 듣기로는 저는 이제 임상효 씨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그 지인들 얘기를 듣자면 또 임상효 씨의 굉장히 측근인 뭐 한국 분이랑 그 한국 패션, 뭐 또 화장품, 아니면 뭐 음식 문화, 뭐 이쪽에 관해서 굉장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그래요? 고맙네요. 외국으로 시집 가서 또 우리도 우리나라 문화를 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 역할까지 해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해외 남성들에게 인기가 참 많아요. 저도 나가보면은. 그래서 저 같은 노총각들한테까지 차례가 안 오는 것 같아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얼굴을 많이 보이지는 않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 함소원 씨도 중국에서 재벌 2세 남자친구를 공개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부러움을 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함소원 씨 얼마 전에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중국의 대규모 농장 재벌 2세와 지난 3월부터 사귀고 있다라고 본인이 직접 열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참 재밌었던 게 열애설이 터지고 나서 한국에서 함소원 씨 일을 봐주는 곳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소원 씨가 또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나 사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이 뭔가 좀 남자친구에게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릴 때부터 솔직했어요, 함소원 씨.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근데 저는 함소원 씨 너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지만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보여요. 아, 저게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가식적이다, 영혼이 없다. 이렇게 다 보여요, 사실. 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함소원 씨는 제 기억에 너무 거침이 없었어요. 싫으면 싫다, 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굉장히 분명히 자신의 얘기를 해서 기자 입장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할 정도로 그 솔직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난 계기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함소원 씨가 활동 무대를 중국에서 이제 심천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심천에서 옮긴 후에 지인들과 이제 자리가 있어서 지인 소개로 이 진아 씨, 그러니까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뭔가 스파크가 팍팍팍 튀었었나 봐요. 역시 그때부터 인연이 있는 거죠, 결국. 네. 이제 함소원 씨의 그 남자, 이분이 그 아이돌급 외모에 SNS 스타라고 부릅니다. 팔로워가 20만 명인데 요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만 명이라고 치면 중국에서 스타가 아닙니다. 100만 정도는 돼야지 스타라고 하는데 요거 과장 보도입니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소원 씨의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훈남이라서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한데 그 또 나이가 또 18살 차이에 연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또 사고 계시죠. 뭐 사실 18살 차이면 뭐 크다면 크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사랑에는 별 큰 장벽이 아닌 것 같은데 없죠.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 이제 젊은 20대 남자분들이 누나들에 대한 어떤 편안함이나 존경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 차이 나는 사랑을 좀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뭐 여기 나이 좀 지긋한 누나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근데 특징이 가연 씨도 그렇고 함소원 씨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예쁘고 젊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젊게 살아요. 저 외국 나가면요 10대인 줄 알아요. 진짜로요. 우리가 사람이 칭찬하죠. 네. 탁구 치듯이 토스를 했으면 자기가 받아서 줄 알고. 그걸 보내야지. 악성고를 보내면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왜 격분하세요? 난 사실을 얘기했는데 나는 저희 사실 얘기했다고요. 최소한 20대만 몰라도 10대는 아니잖아요. 아니 10대라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나한테. 20대로 그냥 욕하고 그러잖아요. 가연 씨. 나가볼래요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이런 10대로 보인답니다. 그런 걸로 하기로 합시다. 해도 너무하네요. 이상하게 심장이 쫄깃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저랑 18살 차이로 방금 상상을 잠깐 해봤거든요. 28이더라고요. 좋네요. 뭐 나이 차이가 18살이라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나이 차이뿐만이 아니라 또 화제가 되는 것은 이 남자친구분이 어마어마한 재력가라고 해요. 근데 그 예를 좀 들어보자면 데이트에 사용할 그 꽃을 위해서 꽃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은 외국에서 외국 남자한테 대시 받은 적이 진짜 있어요? 전 사실 대시 받은 적이 없어요. 있는 줄 알았네요. 네, 자랑이에요. 네, 근데 왠지. 근데 해외에 친구들이랑 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소영 씨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물어봐요? 있으면 부러워서. 네, 소영 씨 누나는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머뭇머뭇 혼자도 막 가더라고. 있네. 아니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소영 씨 그렇게 하면 박하나 씨가 뭐가 돼요? 많이 있어요, 솔직히? 네,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많이 있죠. 그게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제 친구랑 이제 외국을 갔는데 제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이제 저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했고 그리고 여행 기간 내내 계속 자기가 가이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 신주아 씨처럼 한국을 가겠다. 됐다. 당신은 영어를 하지 말아라. 됐다. 그분이 재버리면 되네요. 얼마나 살아? 잘 살아?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약간 하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번역기 돌리면서 하더니 천천히 얘기해도 된다. 다 왔어요. 결승선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몇 번 와서 계속 연락을 했죠. 근데 이게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 못하고 사귄 거는 아니고 이렇게 썸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가 서서히 멀어졌어요. 아무래도 또 이제 또 좀 장거리 연애라기보다는 장거리다 보니까 만날 일도 별로 이렇게 많지 않고. 뭐 하시던 분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금융 쪽. 오, 좋아, 좋아. 야, 이거 잘못하면 유세윤 씨도 뺏길 뻔했네요. 이거 야, 유세윤 씨가 영어 잘 못하기에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우유부단해줘서 고마워. 제가 외국 우유부단해줘서.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한국인 여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를 통해서 여자친구들을 소개받고 싶다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두 가지 유행을 뭐 지금 말고 예전에 근데 한국인 여성 특히 이제 동양인 여성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시점이 있대요. 굉장히 키가 크면서 이렇게 홀쭉한 흑겹 뿌린 눈일개로 그냥 동양적이다는 느낌에서 좋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고 귀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놓고 싶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동양인 여성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저 같은 주머니를 이렇게 지퍼 주머니로 넣고 딱 저도 모르게 중국 여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멋진 한국 남자들의 이 얘기가 있죠. 네, 우선 빼놓을 수 없는 게 송승헌 씨입니다. 대륙의 여신 유혁비하고 송승헌 씨로 제3의 사랑이라는 영화에서 화를 싹 튀었는데 두 사람의 연애 때문에 사실 중국 팬들이 왜 우리의 여신을 뺏어가느냐 한국 남자가 또 그런 디스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송승헌 씨 주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천 씨 지금 이분의 얘기 들어보세요. 아깝죠? 많이요. 예. 송승헌 씨는 보면 빛이 난다라는 거를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건데 정말 유혁비 씨하고 사랑한다라는 기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여성 팬들께서 땅을 치며 정말 아쉬워했었죠. 같이 작품도 했었잖아요. 전 남자세 여자세. 성격이 참 저도 게스트로 출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성격이 그렇게 밝고 사람이 시원시원하고 남자답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얼마 전에 이제 신사임당 같이 또 촬영을 했는데 중간중간 촬영이 너무 바쁘고 밤을 새잖아요, 주인공들은. 중간중간 여자친구하고 멀리 이렇게 연락하고 이러면서 네. 사람을 계속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20살쯤에 연습생 때 같은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신년회를 회사에서 했었는데 오신 거예요. 진짜 빛이 났는데 전 또 심지어 연습생이었는데도 저희 연습생들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품도 정말 바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유혁비 씨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애설 이후에 송승헌 씨를 좋아하게 된 케이스예요. 왜요? 왜냐하면 송승헌 씨가 정말 이 자신의 연인을 사랑한다고 느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열애설이 터졌을 때 사진이 찍혔잖아요. 이때 송승헌 씨 소속사 측에서는 포스터 촬영하려고 이제 배우들끼리 만난 거다라고 이제 좀 덮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송승헌 씨가 너무나 남자답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내 여자친구다. 멋있다.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톱스타로서는 하고 있는 작품도 있었고 앞으로 이어질 캐스팅도 있었고 그리고 광고 촬영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일단 내 여자친구의 마음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너무나 멋있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예쁜데 숨기고 싶을까요? 송승헌 씨랑 유혁비 씨가 또 연애도 좀 이제 하셨고 나이도 이제 있으신데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네, 우선 송승헌 씨는 42, 그리고 유혁비 씨는 31예요. 딱 좋은 나이예요, 정말. 근데 두 사람의 열애설이 났을 때 측근들이 말하는 거 그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전 기자는 이제 또 확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이번엔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송승헌 씨가 이제 지금에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본인의 뭐 생일 파티나 뭐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소재섭 씨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땠냐 그랬더니 너무 좋은 연인처럼 참 잘 챙겨주고 좋더라라고 했고요. 아까 신사임당 촬영할 때요. 그때 사실 굉장히 이게 사전 제작이었거든요. 사전 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바쁘고 힘들었잖아요. 주인공인데 근데 그 당시에 송승헌 씨가 드라마 제작팀에는 이제 행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유혁비 씨와 유혁비 씨 어머니와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속이고 간 게 아니라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고
틈에 한국에 이제 어머니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기사를 사실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그 불꽃 튀는 연애를 해서 두 사람이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제 측근에 의하면은 그 이혁필 씨 아버지께서 중국 부자 23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로요? 이혁필 씨 아버지께서 중국 부자 23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로요? 예, 이런 이야기를 중국에서 들었는데 진짜입니까 혹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부자다라고 알려졌는데 일단 이혁필 씨 아버지는 스위스와 프랑스 그 대사관을 지닌 고위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이시고 하지만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이혁필 씨는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혁필 씨의 국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혁필 씨 주변에 그 자산 중국에서의 서열 뭐 23위 부자 그리고 10조 자산가 주변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진금비라는 사업가인데요. 사실 이분은 이혁필 씨 어머니의 남자친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어머니도 또 대단한 미인이시잖아요. 네. 배우 출신이시죠. 대륙의 여심을 또 사로잡은 또 다른 분이 있죠. 바로 주진모 씨입니다. 같은 분과 열애설이 여러 번 나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은 열애설을 인정을 했어요. 예. 네, 올 초였죠. 이제 주진모 씨가 같이 출연했던 중국 드라마 아내 역으로 나왔던 이제 장리 씨하고 열애설을 인정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중국에서 열애를 한 게 아니라 일본 삿포로에 가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걸 네티즌에 탁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쓱 나오기 시작했죠. 이 장면이군요. 네. 미남 미녀다. 너무 주진모 씨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주진모 씨인데요. 야, 상담선녀 저렇게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써도 누가 알아보겠네요, 주진모 씨를. 주진모 씨가 장리 씨랑 이제 연애하기 전에 한동안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외로워했었어요. 힘들고 외로웠었는데 중국에 이제 촬영하러 간다고 몇 개월 갔다 온다고 그래서 갔다 오는데 목소리 톤이 다르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때 너 혹시 누구 만나? 그랬더니 나중에 혹시 좋아지면 인사시켜 드릴게요 하는 게 이제 그 장리라는 배우한테 처음에 이게 둘이서 열애설이 났을 때 다 부인했어요. 사실 작년에도 부인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장리 씨가 한국에 와서 강남의 뭐 포차에서 이제 사진이 찍힌 게 있는데 당시에 물론 주진모 씨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때까지도 부인했단 말이죠. 근데 올 초에 이제 결국은 중국 아이치라는 곳에서 이제 기사를 쓰면서 셀카도 올리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젠 연인으로. 주진모 씨가 이상형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나를 잘 챙겨주고 군살 없이 키가 크고 다리가 예쁜 여자. 근데 이렇게 구체적일 때는요 상대가 있는 거죠. 인터뷰 때 구체적으로 하면은 있는 거군요. 무조건이에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이제 뭔가 인터뷰를 하는데 나를 지칭하지 않는 것 같은 이상형을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뭐 여자 연예인 누가 이상형이에요 하면은 진짜 그 순간부터 그 여자 연예인 싫어요. 맞아. 네, 제가 당해봤습니다. 1년 전 다른 사람이 좀 있겠네. 예, 한번 그랬어요. 누구였나 실례지만. 김차령 씨. 저야죠. 가연 씨가. 저야죠. 이게 김사랑 씨나 김가연 씨는 이미지가 완전 반대잖아요. 이미아 씨 참 애쓴다. 근데 요즘 주진모 씨 소식이 뜸한데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네, 12월 방영 예정인 케이블 드라마 주연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이 작품에 임하고 있다고 현장 스태프분이 전해주셨어요. 곧 TV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청자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도 만난 만큼 이제 일 열심히 하셔서 또 더 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이 커플이 정말로 큰 화제고 그러니까요. 많은 여성들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커플이에요. 우블리. 네, 추자연 우블리 우효광 씨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은 2012년과 15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드라마를 찍습니다.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올 초에 혼인 신고를 하면서 이제 정식 부부가 됐는데요. 우효광 씨가 추자연 씨를 보고 사랑에 빠진 순간을 보면 생각보다 좀 소소해요. 우효광 씨가 운동선수를 했어서 굉장히 대식가이기도 하고 또 미식가인데 촬영 현장에 이 추자연 씨가 음식을 이렇게 쌓고 와서 스태프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눔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바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 걸로 따지면 정말
가연 씨가 중국에 결혼 안 하고 중국에서 활동을 했다면 큰 식당을 하셨겠죠. 아닙니다. 잘 되시는 거니까. 예. 사실 뭐 자연이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 아, 그래요? 다 친해요, 지금 나온 사람들이. 최고야. 아니 근데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 다 친해. 재벌이라. 둘이 연애 시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빠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인데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먼저 저한테 언지를 해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정말 멋있는 친구고 우효광 씨 진짜 남자고 잘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자연 씨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와일드한 성격도 있거든요. 좀 이렇게 확 하면 이렇게 쿨한 성격이 있는데 그 앞에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우효광 씨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실은 자연 씨가 조금 더 유명해서 그래요. 네, 효광 씨가 장가 잘 갔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좀 덧붙이면은 알다시피 이제 추자연 씨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내지 못하다가 중국에 건너가서 이제 그냥 중국에 번역해서 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중국 여자 연기자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 1억씩 받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굉장히 스타급 대접을 받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사람도 2012년에 출연했던 마라 여친이라는 드라마, 중국 드라마죠. 여기에 같이 출연하면서 사랑을 싹 틔웠고 뭐 2살 지금 연하잖아요, 우효광 씨가. 뭐 우효광 씨가 더 추자연 씨에 대한 국내에서 활동, 중국에 와서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인기 스타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정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추자연 씨는 정말 중국에서 좋아할 만한 외모예요. 이목구비도 굉장히 크고 그 얼굴형 자체를 굉장히 중국에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매도 하늘하늘 뭐 여리여리할 것 같은데 또 은근히 글래머이시기도 하고 또 도시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중국 배우들 사이에서는 나 추자연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정도? 정말 선망의 대상이래요. 중국 신화통신에 의하면은 추자연 씨는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연예인이긴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중국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 바로 장나라 씨입니다. 이분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아래 이제 추자연 씨가 있고 그 아래 이제 뭐 송혜교 씨, 전지현 씨 이렇게 배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추자연 씨 같은 경우는 처음 저랑 같은 소속사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되게 귀여웠단 말이에요. 소녀였던 모습이었다가 이제 중국 가서 활동하고 이제 여인이 돼서 돌아오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약간 엄마 마음으로 되게 뿌듯해요, 볼 때마다. 잘 사는 모습 보니까. 그렇죠. 약간 친정 엄마 필이죠. 추자연 씨가 현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좀 약간 부럽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어깨가 약간 으쓱한 것도 있는데 그럼 남편은 우효광 씨는 그럼 중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8천만 원, 1억 회당에 이런 출연료는 우리는 와 하잖아요. 근데 중국 자체로 봤을 때 이게 막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개런티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우효광 씨 역시 회당 8천에서 1억 정도에 받는 그런 배우고요.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 차이점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효광 씨는 오블리잖아요. 근데 뭘 해도 귀엽고 웃음이 나지만 그 중국 현지에서 우효광 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단적인 예를 들면 한국의 김명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잘하는 뭐냐면 그동안에 맡았던 역할이 중국 시대극의 강직한 사람 인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건 사실 상상을 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효광 씨는 또 이제 배우 말고 또 다른 수입이 또 엄청난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작곡하시지 않습니까? 그분? 그렇죠, 맞아요. 예, 이분이 이렇게 매력만 넘치는 줄 알았더니 작곡까지 하시는 줄은 연기 수입보다 저작권 수입이 더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노래가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효광 씨를 딱 보면 왜 거적대기를 입혀놔도 굉장히 태어날 것 같은 그런 몸매잖아요. 어깨가 딱 벌어진. 키도 크시고. 키도 크고. 근데 알고 보니까
보니까 우효광 씨가 어렸을 때 전직 수영 그리고 카누 중국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수영의 재능을 보여서 7살 때 수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14살 때 전국 챔피언을 이제 땄고요. 97년도부터는 카누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류 스타 배우들 중에도 소지섭 씨가 수영을 했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키나 어깨나 이런 것 때문에 뭘 옷을 입혀도 그 태가 굉장히 여자들이 막 안기고 싶을 그런 정도의 매력을 뿜더라고요. 우효광 씨의 자랑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을 나열해봤는데 또 있습니다. 그림 수준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못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 추자연 씨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서 서프라이즈 이벤트에도 활용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씨 죄송한데 중간중간에 그렇게 추임새? 추임새 넣는 거 방송을 하세요. 왜 칭찬을 하세요? 옆에서 우와 멋있다. 아, 부럽다, 멋있다. 오늘 진행자 선배라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블리 씨가 그냥 지어진 별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잘하는 건 사실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 반칙이거든요. 우블리가 그걸 못하잖아요. 뭐요? 돈 쓰는 걸 조절 못하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인데요. 추자연 씨가 굉장히 경제적이고 살림꾼인 건 맞는데 추자연 씨도 굉장히 돈을 잘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도 잘하고 매니저 생일도 다 챙기고 하는데 우효광 씨가 조금 더 쓴대요. 너무 더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추자연 씨가 옆에서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이제 혼인신고만 하시고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라고 그건 왜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아, 그게 중국에 아직도 남아있는 풍습이래요. 그게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거. 혹시 결혼식 때인데 헤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다 그러는데 뭐 우효광 우블리하고 추자연 씨는 2015년에 이제 열애 사실이 공개가 돼서 뭐 다 기사화했지만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 결혼하겠다 이랬고요. 올 초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아직 결혼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신 소식을 알렸죠. 지금 현재 임신 2개월 차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임신 초기다 보니까 안정을 취해야 돼서 출연하기로 했던 드라마에 복귀는 좀 어려웠다고 해요. 하차를 결정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아마 8년 만에 복귀라고 해서 기대를 모았었는데 국내 복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애가 먼저죠.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그 초기, 극초기가 있고 좀 초기, 중기 돼가는 한 20주 정도까지는 좀 안정을 많이 취해야 가장 태아에도 좋거든요. 모든 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두 사람이 모두 다 외모도 좋고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이세가 정말 기대가 돼요. 자, 요즘 추자연 씨를 보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채림 씨죠. 저도 채림 씨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채림 씨도 중국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죠. 가오쯔치죠. 중국 배우와 이제 2013년에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다가 역시 추자연 씨 부부처럼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이혼의 한 번의 아픔이 있는 채림 씨를 그 남편 가오쯔치가 굉장히 사랑으로 감싸줘서 그 아픔을 딛고 결혼에 꼴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초원이고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가게에 왔었어요. 왔어요. 네. 제가 마침 뭐 촬영 때문에 두 분을 못 봤는데 채림 씨 얘기를 듣자 하면 너무너무 본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큰 멋진 남자라고. 이 우효광 씨가 수영 선수라면 이 가오쯔찌는 이제 그 육상 선수입니다. 중국의 장재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뛰었어요. 예. 이분이 중국 드라마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작이죠. 소문난 칠공주. 그때 거기서 고주원 씨 역할을 해갖고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고주원 씨가 소문난 칠공주에서 정말 매력 포텐터트였잖아요. 그 역할을 맡았군요. 예. 추자연 씨가 한 방송에서 그 프로포즈용으로 금팔찌 받았잖아요. 그게 중국의 문화라고 들었는데 그럼 채림 씨도 혹시 금팔찌를 받았는지. 채림 씨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고. 와, 반지. 되게 프로포즈와 함께 받은 건데요. 중국 베이징의 그 번화가에서 남편분이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꽃다발을 주면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다고 해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채림 씨가 원래부터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신승훈 씨의 I Believe를 한국말로 불러주면서 했다고 해요. 노력했네. 한동안 채림 씨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궁금해요. 네, 얼마 전에 추재환 씨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져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잖아요. 근데 채림 씨도 결혼 3년 만에 임신에 성공을 해서 현재 임신 8개월 차예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뭐 태교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델기의 여신 두 분이 엄마가 되는 아주 경축스러운 해가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사랑에 국경이 없다는 표현이 진부하지만 또 그만큼 정확한 표현은 없죠. 자, 그 어떤 사람도 국적이나 재산, 나이 뭐 이런 차이로 왜곡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의 경계 없는 예쁜 사랑 풍문쇼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